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분별 망상을 줄여야 직관 통찰이 살아난다. 이게 오늘 강의할 내용인데요. 직관, 통찰 비슷한 말입니다. 척 보면 안다. 탁 보고 근본 원리를 파악하다. 이게 직관력, 통찰력이라고 합니다. 뭐 영감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 직감이라고도 뭐 표현을 하기도 하죠. 이 직관력이 필요해요. 사주명리학은.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명리학 잘 보려면 기술적 리딩 70%에 30%의 직관 통찰이 필요합니다. 70%에서 다 안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사주를 푸는 과정을 해석을 하면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사주에 쓰여진 에너지의 기운들을 분석한 이걸 이제 기술적 리딩이라 그래요. 배운 대로 공식대로 풀면 돼. 그게 70%예요. 그거를 저는 기계적 리딩이라고 표현합니다. 리딩, 읽어내다. 사주의 흐름을 기계적으로 읽어내다. 근데 이 기계적으로 읽어내는 거는 사주를 어느 정도 공부한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공통적으로 읽어낼 수 있어. 뭐 관사론자, 제다신양, 뭐 이런 식으로. 자, 거기까지 기계적 리딩이야. 그 다음 단계는 사주 해석. 그 다음은 사주의 응용, 활용. 기계적 리딩까지는 사주를 배운 사람들이 비슷하게 가는데, 두 번째 단계와 세 번째 단계인 사주 해석, 사주 활용, 여기서부터 주관적 해석이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대표적으로 이런 겁니다. 이 사주를 보고 여자분이십니다. 정묘년, 병호월, 정해일, 경술시의 여자분이십니다. 지금 유럽에 거주하시는 분이십니다. 저한테 외국 상담자들이 많다 보니까 제가 가끔 외국에 거주하시는 분들 사주를 좀 언급하게 되네요. 자, 이분 사주의 소재로 이용이 되시면서 이분도 사주 좋아지고 저도 운 좋아지고 이분도 더 잘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오늘 소개를 좀 해드리는데요. 처음에는 기계적 리딩이 들어가는데 어떤 것들이 나올까요? 비견격에 정화가 서 있다. 격국법으로 분석을 해보니 비견걸록격이다. 주제 테마가 비견격이면 치열한 경쟁을 통해 살아남아라. 자, 근데 사주에 비견겁재가 상당히 많어. 비겁, 다자사주라고 이제 표현하면 되죠. 이거는 사주 공부하신 분은 누구나 공통적으로 네, 맞아요. 여기까지 동의합니다.가 되겠죠. 그러면 비겁 다자는 좋아요, 나빠요? 라고 물어보면 여기서부터 의견이 갈립니다. 왜 그러냐면요. 대체로 많은 사람들이 이 사주를 보고 비견 겁재가 많아서 망했어요 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비견 겁재가 많아서 좋아요 라고 얘기를 해요. 좋은지 나쁜지 어떻게 알죠? 자, 이렇게 보면 돼. 기계적 해석까지는 같아. 근데 문제는 주관이 개입되는 해석서부터는 사주 해석이 완전히 달라져. 그러니 이래서 좋다, 이래서 나쁘다 하는 식으로 사람마다 전부 주관이 달라. 그래서 사주를 해석하시는 분들이 자신의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쌓여진 자신의 기억, 보통 사람들은 나를 나라고 생각하는 게 그간 살며 생각하고 경험한 나의 생각, 경험, 사고가 모인 게 나의 에고예요. 에고. 사람은 자신의 주관에 따라서 신념의 벽이 쌓입니다. 신념의 창이 두터워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 자신의 주관과 신념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자, 제가 하고자 하는 요점은 이겁니다. 통찰의 영역, 직관의 영역이 사주명리학에서 매우 중요하다. 사주 배워서 도사되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사주명리학은 70% 기계적 리딩을 하고 나머지 30%는 자신의 직관력과 통찰력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데, 나의 생각과 사상이 한쪽으로 편중되어 있어서 옳다, 그르다, 좋다, 나쁘다라고 하는 분별병에 걸려 있으면은 도통 통찰력이 생기지 않는다예요. 통찰력을 만들어내는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는 중도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중도. 한쪽으로 치우침 없이 중간으로 가라. 불이중도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주를 볼 때도 좋다, 나쁘다. 이 글자 좋아요? 어느 운이 좋아요? 이 운이 좋아요? 이 글자 나쁜 거죠? 이 글자 때문에 버린 거죠? 좋다, 나쁘다라는 개념으로 보지 말고 중도, 모두 필요한 글자로군요. 제가 명리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완벽하게 불이중도 하십시오라고 제가 말은 못해요. 왜? 어차피 우리는 이원성의 세상을 살고 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이원성이라는 세상이 음양ገብ식에 의해서 좋다, 나쁘다, 음과 양, 남자와 여자, 이렇고 저렇고 이런 식으로 이원성으로 분리가 돼 있다 보니까 우리는 이 이원성의 세상에서 좋다, 나쁘다를 분별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 이게 우리가 만든 이 현실 환상쇼의 어쩔 수 없는 규칙이야. 여기서 벗어나는 방법은 그 규칙에서 내가 벗어나는 건데,
판단, 분별하지 않는다가 가장 기본이에요. 자, 사주를 볼 때도 마찬가지고요. 사주의 직관력, 나의 통찰력을 높이려면 판단, 분별 100% 없앨 수는 없으니까 부드럽게 하십시오. 말랑말랑하게 분별하십시오. 이건 나빠, 이건 좋아, 이런 병에서 벗어나십시오. 그러면 내 통찰력이 늘어납니다. 사주를 볼 때 중도적으로 사주를 볼 수 있어집니다. 정확도가 올라갑니다. 영성이 높아집니다. 영성이 높아지면 사주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판단, 분별병부터 없애십시오. 내 필터가 파란색이나 빨간색으로 너무 진하게 칠해져 있으면 최대한 좀 닦아내십시오. 이런 거와 같아요. 자, 이 사주를 보고 비겁다자군요 라는 것까지는 사주를 배운 사람들이 동의하는데, 문제는 그 다음에 주관적 해석이 들어갈 때의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비겁다자라서 배렸어요 라고 하시는 분이 현재 명리업계에서는 10분에 7, 8분 정도가 되시고, 비겁을 잘 활용하면 큰 복이 있는 사주입니다.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지금 현재 명리업계에서 10분 중에 한 2-3분 정도밖에 없단 말이에요. 자, 이분이 외국에 계시는 엘리트신데 공부 많이 하셨고, 이분이 사주에 관심이 좀 있어서 전에 사주를 몇 번 봤는데, 사주를 볼 때마다 나오는 말, 비겁이 많아서 인복이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분이 그때마다 고개를 갸웃거렸답니다. 이상하다. 나는 인복이 많은데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자기가 살아온 얘기를 하시는데, 학교 다닐 때 학생회장, 학급회장, 지도자, 리더를 하였다. 이것은 비경겁제를 잘 활용하고 있다. 비겁에게 치이고 있지 않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이거 보고 어떤 분은 병탈정광, 내 앞에 잘난 병화 때문에 정화 다 뒤졌어,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또 저주를 내리시는 분들도 계시단 말이에요. 병화하고 정화하고 같이 있으면 폼은 병화가 잡고 실속은 정화가 챙긴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거죠. 자, 사람들 무리를 이끄는 지도자들은요, 크게 두 가지 계열이 있는데, 관성 다자형 리더하고 비겁 다자형 리더입니다. 이 사주는 어떤 형태냐면 비겁 다자형 리더예요. 게다가 이 사주는 얼핏 봐가지고 천간에서 비겁다자의 군겁쟁제라고 이제 표현을 할 텐데, 군겁쟁제 사람들이 도둑이에요라고 이제 얘기하겠죠. 뭐 그럴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되게 많아. 제가 그래서 연월에 비겁 많은 사주가 시주에 재성을 강하게 가지고 있으면 국민사업, 비겁들을 위한 공동사업 펼친다. 그리고 그렇게 가야 한다. 혼자 다 가질라 그러면 정말 털린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비겁들과 함께 나눠 가지는 국민사업 같은 거 해라. 사람들이 함께 참여하는 사업들, 그런 거 하실 수 있는 사주죠. 이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인복이 참 많았다. 학생 때는 학생들의 지지를 받아서 지도자, 리더가 되었고, 20대 때에는 어떤 일을 하셨냐면 SNS,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외국인들을 위한 홍보 광고 사업을 했다. 한국에 온 외국인들에게 한국의 맛집, 뭐 한국의 명소, 한국에 꼭 가봐야 할 곳, 일종의 SNS 마케팅 같은 거죠. 그렇게 해서 상당히 많은 돈을 벌었답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 사주는 사주에 비겁이 많은데 인성이 하나 있잖아요. 비겁 여럿이서 하나의 인성을 쓰는 경우는요, 여러 사람들이 한 가지 생각을 한다예요. 장점은 내 생각이 네 생각, 네 생각이 내 생각 같은 거야. 이 사주가 이심전심이야. 많은 비겁들이 한 가지 생각을 한다. 만약에 여기에 인성이 정인 편인 막 섞여 있으면 여러 비겁들이 여러 생각을 한다. 이번에는 인성이 많고 비견이 하나면 내가 여러 생각을 한다. 비견 2개가 인성 3개를 가지고 있으면 이 사람 저 사람이 여러 생각을 한다. 뭐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근데 이거 얼마나 편해. 여러 비겁들이 한 가지 생각을 한다. 그러면 나하고 생각이 같고 마음이 같은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야. 그 다음 관성이 하나야 또. 그러면 비겁들을 다스리는 완장이 있는 거야. 사주에 관성이 있으면. 이 관성이라는 게 사회궁에 있으면 사회적 통제에 따른다가 되는 거고, 관성이 일주나 시주에 있으면 내가 완장 찾다예요. 내가 사회의 비겁들을 다스리는 사람이다. 내 신뢰와 신용의 상징. 비겁들이 나를 신용 있어 한다. 이게 5의 합이니까 합으로 녹아든다. 게다가 이 사주는 나의 정관이 비겁들의 마음을 해묘합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게 뭐냐면
사회의 비겁들의 마음을 가져오다예요. 인기였다, 가져오다, 도움받다. 인성 끌어온다라는 것은 지원받다, 사랑받다, 도움받다, 인기였다 등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 비겁들이 한 가지 생각을 하고 있고 내가 관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리는 사람이니까 사회의 비겁들을 다스리는 지도자이며 사회의 비겁들의 마음을 얻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시주가 이사주 기가 막혀. 시주가 상관생재야. 비겁 많은 사주에서 식상이 있다는 뜻은 비겁들한테 일자리 주는 사람이에요. 내가 술토라고 하는 상관을 만들었어. 제주거리를 만들었어. 그래서 거기에 딱 근을 만들었더니 사회의 병호가 오수랍으로 저 먼 곳의 정묘는 묘수랍으로 오술합, 삼합, 묘수합, 육합, 삼합과 육합으로 삼합 시스템적 비즈니스적 합, 육합 정으로 뭉친 합. 그럼 말년에 내가 뭐 좀 하자, 우리 이거 합시다. 그러면 사회에 잘난 태양 같은 사람들이 그럽시다, 내가 가서 도울게. 먼 곳에 있던 불특정 다수의 정묘들도 나도 도울게 같은 거 하겠죠. 그래서 돈 벌어서 같이 나눠 가집시다 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경우가 우리 무슨 국민사업 합시다. 이 사업을 펼쳐서 수익이 생기면 여러분들한테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는 국민사업 할 수 있는 사주죠. 자, 그러면 천간에 식상이나 재성 뜨면 매우 유리하겠네요. 그렇죠? 천간에 식상이나 재성 뜨면 떴네. 그렇죠? 이 사주가 20대, 30대에 마케팅이 잘 됐던 이유는 천간의 식신상관으로 비경겁제들이 재성을 바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식상을 생한 다음에 재성을 가져요. 이렇게 되면 사회의 비경겁제들이 내 돈 벌어주는 사람들이다. 식상생재를 하니까. 이 사주의 경술이 무지 좋은 역할을 하는데 대운에서 경술대운이 들어오니 40세 경술대운이 되면 이 사주는 사회에 있는 다양한 비겁들이 함께 참여하는 어떤 공동사업 같은 거 벌일 수 있죠. 이분이 꿈이 엄청 크세요.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저 정치하고 싶어요. 그리고 실제 남편이 정치인이야. 유럽에서. 외국인하고 결혼을 하셨는데 금발머리 외국인이시고 국제적 유튜브도 활동을 하시는데 수백만 조회수가 나오는 유튜브를 운영을 하고 계세요. 근데 이분의 꿈은 저도 정치하고 싶어요. 이런 경우는 충분히 시민사회 운동할 수 있는 비겁들을 이게 일명 어르고 다루는 건데 관성으로 컨트롤하면서 식신으로 합으로 끌어당기니까 너희들 내 말 들으면 일거리 주고 돈 벌게 해줄게. 게다가 마음을 얻어 해묘합, 묘술합. 내가 뭐 하자 그러면 다 달려 들어오겠죠. 이거는 비겁을 잘 활용하는 사주라고 볼 수 있죠. 다음, 사주 전체의 에너지가 화가 많어. 사주에 화가 많으면 뭐 하면 좋을까요? 화, 가상현실, 인터넷, 방송 이런 것들이죠. 사회에 번쩍번쩍 빛나는 자신을 드러내는 자체 발광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불꽃이 모여 태양이 되었다. 빛도 있고 열도 있다. 명리학에서 일반적으로 빛은 상징성, 열은 실체성으로 보는 거예요. 사회에 빛과 열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빛, 무리를 이루다. 이 화 에너지들이 모여서 단체를 이루면 잘 보이는 단체,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들, 이름만 대면 알만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다스린다. 이게 빗무리의 리더. 빗무리의 리더다. 근데 오늘 제가 이 사주에 보여주는 이유는 이거예요. 분별 망상을 줄여야 직관 통찰이 살아난다. 자, 이 사주를 볼 때 비경겁제 나빠요 라는 주관을 가지고 있으면 일단 이 사주가 안 풀려요. 풀리더라도 부정적으로 풀려요. 앞으로 나쁜 사주, 좋은 사주라고 규정하지 말고 굳이 설명을 하겠다면 미션 난이도가 높은 사주, 미션 난이도가 낮은 사주. 이런 형태는 이거 미션 난이도 되게 높죠. 성공시키면 보상이 크다. 좋다 나쁘다라는 관념으로 선입견을 가지고 사주를 보면 통찰력이 나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든지 최대한 중도적으로 바라보라. 이 사주를 나쁘다라는 선입견으로 보지 말고 중도적으로 바라보다 라는 구조로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이 부분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이 부분, 제가 법상 스님의 글을 무척 좋아합니다. 현실은 언제나 중립적이다. 좋고 나쁜 것은 없다. 다만 내가 현실에 대해 좋거나 나쁘다고 판단할 뿐이다. 판단과 분별이 멈출 때 참된 평화가 깃든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